보고 싶었던 사람을 길에서 마주쳤을 때,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뜻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죠. 만약 일상이 짜여진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이런 보너스 같은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겠죠.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마주하는 찰나의 우연은 작은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이런 소중한 우연이 우리 일상에 자주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설레고 즐거운 법이니까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I believe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나 그댈 알기 전 이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제 눈물로 남겨졌지만 이 자리를 난 지킬게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기다림조차 충분히 행복하겠죠. 사랑한 이유만으로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신승훈의 I Believe 였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서 그런지 가을 문턱에 접어들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저도 감기에 걸려서요. 지금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계절이 바뀌면서 슬슬 여름옷, 신발 등등 가을맞이 정리정돈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마음 먹고 하면 금방 끝날 텐데 대부분 귀찮아서 미루게 되죠. 저도 그 옷장 차지하고 있는 여름옷들을 슬슬 정리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닥치면 뭐 하겠죠? 여러분들도 슬슬 옷 정리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암튼 선선한 바람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가을은 오래 길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바로 1번 김포시입니다. 수도권 전철 5호선이 서울에서 어느 도시까지 연결되는지 맞추는 문제였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당첨자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 한디와 함께 해주세요.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9월 첫 번째 방송, 오늘도 순상 뉴스로 첫 코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한빛 기자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한빛 기자입니다. 오늘도 되게 힘찬 모습 보기 좋네요. 네. 이세영 기자는 이번 주도 일정이 있으신가 봐요. 네, 취재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에도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순상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순상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순상 뉴스는요. 잇따른 극단 선택, 날개 잃은 교권 추락에 유례없는 집단 행동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공교육 붕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의 49제 추모일인 지난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교사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사실이 전해졌고, 최근 나흘 새에도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 용인 지역 학교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 원인으로 과도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 등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교육이 붕괴하면서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교권이 추락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분노한 교사들은 공교육이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었고, 또 4일에는 다수의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내고 서희초 교사의 사망을 추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들이 재량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와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앞서 교육부에서는 이번 집단 행동에 대해서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공교육 정상화 요구가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체험학습에 신청해서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선생님들의 행보를 응원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반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학교를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문제의 매듭이 잘 풀어지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순상 뉴스 두 번째 소식은요. 출근은 화성, 퇴근은 수원으로 배드타운 특례시 될라입니다. 중부일보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거주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화성시 내 근무지로 통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화성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수는 53만 7천 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34만 1천 명이 화성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의 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는 19만 6천 명이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화성으로 출근하는 취업자들도 31만 명에 달했습니다. 맞네요. 네, 이렇게 화성은 좀 많이 출퇴근하는 반면에 수원시의 경우에는 관내 취업자 중 64만 4천 명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32만 9천 명이 타 지역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절반 이상이 지역을 벗어나 근무함에 따라 시가 점점 배드타운으로 변해간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드타운이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타 지역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주 근접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가 시간 활용 등의 어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흔히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등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워라밸 중요하죠. 네. 그런데 수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그 대기업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산업도 발달한 경기도의 핵심 도시잖아요. 네. 배드타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전했는데요. 한 수원 거주 직장인은 수원 내 기업 안에는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 일자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취업할 때 고려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수원은 현재 서비스 산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거주지의 역할이 강조된 배드타운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과거엔 SK나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용인이나 화성시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조성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원에 마땅한 기반 사업이 없는데 새로운 기반 산업, 미래 산업의 동력이 없다면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수원시 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럼 또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어서 수원시에 새로운 미래 산업 동력이 갖춰지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요. 경강선 달리자 지역상권 죽었다입니다. 지하철, 철도가 생겨서 지역상권이 침체됐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맞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경강선을 소개해드리면요. 성남 판교역과 여주역을 잇는 전철 노선으로 지난 2016년에 개통했습니다. 해당 노선이 개통될 당시 여주 지역 정가나 시민들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아주 정반대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하철이 생기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도 형성되고 또 주거지역도 확대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여주 시민들마저도 경강선을 타고 여주보다 상권이 더 크고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판교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판교로 떠나는군요. 네. 지하철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여주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50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사실 주말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이동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또 여주를 벗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중부일보와 인터뷰에서 경강선이 생기고 나서는 영화관이나 쇼핑몰, 음식점 등 여주에 없는 시설들을 즐기기 위해 주로 판교로 가서 놀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여주에 사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판교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해가 되긴 하네요. 특히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땐 강남이나 홍대처럼 상권이 큰 지역만 찾아서 놀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번화한 곳을 찾으려는 움직임에 여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여주의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히는 한글시장은 경강선이 생기고 난 후 매출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부일보 취재진이 지난달 29일 한글시장을 직접 취재했는데요. 임대가 되지 않아서 공실로 남겨진 상가들이 꽤 많았고요. 현재 장사를 하고 있지만 폐업을 앞두고 상가를 내놓은 가게도 많았습니다. 상인들은 경강선이 생긴 이후 젊은 고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만큼 매출도 줄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여주에도 판교와 비슷한 인프라와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면 반대로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간 상황인데요. 네. 이게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여주의 주요 관광지인 강천보, 신륵사, 세종대왕릉 등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를 보니까 경강선이 개통한 직후인 2016년과 17년에는 반짝 급증했지만 2018년 이후 매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원인이 뭔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상인과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체계 미비, 대표적인 먹거리 부재, 온라인 중심 유통시장의 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파악이 됐다면 이를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변세일 국토연구원 박사는 여주 시내 관광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 매우 힘들다면서 외부인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선 경강선 외에도 시내 대중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광버스 등을 활용해 교통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지금 인구수와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시내버스를 증차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중에 관광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주 하면 저도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관광지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여주 아울렛밖에.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 교통적인 부분에 그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수원의 상황도 그렇고요. 방금 나온 여주 지역까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 그리고 삶의 질 등이 무너진다면 지역 발전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자체는 일자리든 인프라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피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옴무가 부릅니다. 밥만 잘 먹더라.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이미 지난 일 말하면 뭐해 돌릴 수 없는데 괜히 아픈 가슴만 다시 들춰내서 뭐해 쓸데없게 태어나서 딱 3번만 울게 허락된다는데 괜히 허튼 일들에 아까운 눈물 낭비 말자.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아주 가끔 네 생각이 나서 슬퍼지려 하면 친구들과 술 한잔 정신없이 취하련다. 다 잊게 미워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사랑할게. 단지 볼 수 없단 걸 견딜 만큼만 생각할게.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네,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아이디 DAEUN90님께서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kg 감량에 성공했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왜 과거형이냐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점심에 샐러드, 고구마만 먹고 삼겹살, 족발, 치킨 등등 좋아하는 야식 다 참아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순식간에 몸무게가 원산복구 됐어요. 남자친구한테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할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했더니 제발 한 번만 말려봤으면 좋겠다네요. 신청곡은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신청합니다. 근데 저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이 사연 제 사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또 공감 가는 사연이 올라왔네요. 원래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예요. 이거 국룰 아닙니까? 그쵸? 다이어트. 와, 정말 인생 최대의 난제죠. 특히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과연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다이어트 안 해보신 여성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다이어트를 참 많이 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찌는 건 정말 순식간이지만 빼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DAEUN90님. 사람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새로운 나를 믿는 거죠. 괜찮습니다. 다이어트는 뭐라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하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초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죠. JB 인터뷰 바로 그 사람 코너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스케줄을 맞추기 어려워서 순상뉴스를 진행하는 이세용 기자가 방송일 전에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핫한 분이라는 거겠죠? 특히 이분이 부른 노래 유튜브 조회수는요, 무려 63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대박이죠. 특유의 감성으로 부르는 노래마다 과몰입을 유발하게 만드는 마성의 목소리. 주인공은 바로 디에이드의 메인 보컬 안다은 씨입니다. 와, 이분 노래 정말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싱어게인2에서도 제가 보고 엄청나게 또 감동을 받아서 팬이 됐습니다. 어떤 분일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다은 씨. 네, 안녕하세요. 디에이드 안다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모시기 힘든 분인데 아닙니다. 흔쾌히 또 이렇게 출연 요청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질문할 건데 이제 안다은 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수 안다은 씨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우리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수가 되고자 한 이유. 가수가 된 이유. 네. 되고자 한 이유. 네. 처음에 어쨌든 음악으로 전공을 해야겠다. 네. 라고 한 이유는 어쨌든 노래가 좋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정말 아기 때부터 네.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네. 남들이 노래를 하면 좋아해줬고 네. 그래서 뭔가 막연하게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 노래하고 싶다라는 꿈만 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정말 밥벌이로 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이게 네. 직업이 될 줄은 그쵸? 몰랐었던 직업으로 네. 이 업을 삼을 줄은 몰랐어요. 어. 저는 정말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그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고3 때 입시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저는 대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교만 가자가 저의 목표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그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네. 아 나한테는 재수는 없다. 부모님 너무 반대가 심하셨고 네, 네. 아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아. 그래서 너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켜는 준다만 네. 재수는 안 된다. 아, 만약에 네. 재수를 하게 되면 공부로 재수를 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다 하고 네. 그 약속을 가지고 저는 네. 어쨌든 한 번에 대학을 못 가면 네.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네. 너무 무서웠죠. 네. 그래서 막 꿈에서 막 대학 떨어지는 꿈 꾸고 막 울면서 깨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딱 대학에 딱 갔는데 막상 붙으니까 제 꿈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약간 그 목표가 약간, 대학이었으니까. 네, 목표를 네. 이 얻음과 동시에 약간 네. 상실감이 되게 컸어요. 네. 뭔가 뭐 세계 통일이라도 하는 거 마냥 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나서 네. 되게 방황하셨나요? 슬럼프가 그때 온 것 같아요. 네. 그때 와서 되게 갈피 못 잡고 되게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도중에 네. 이제 동기 네. 추천으로 네. 너 그냥 그렇게 뭐 할 거면 네. 뭐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네. 음악 활동이라도 좀 해봐라 네. 하고 추천받은 게 네. 그때 시작했던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네, 밴드였고 맞아요.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네. 정말 완전 인디 밴드였어요. 아. 홍대에서 활동하는 완전 인디 밴드였기 때문에 그래 뭐 내가 대학 활동하면서 활동하기 문제 없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대학 활동하는 그 기간만 활동하려고 3년을 계약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너무 잘 돼버린 예, 거죠. 맞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13년 동안. 근데 이게 보통 어쿠스틱 콜라보 저희가 알기로는 대중들이 알기로는 다은 씨가 구성해가지고 이제 네.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미 갖춰진 팀에 이제 다은 씨가 들어가서 하신 거예요? 어쿠스틱 콜라보가 네. 원래는 토이 같은 팀이었어요. 아, 약간 프로젝트 이름만 있고, 네. 이름만 어쿠스틱 콜라보라고 지어놓고 네. 객원 보컬을 계속 쓰는. 아,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 이제 객원 보컬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아예 보컬을 정해놓자라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네. 그리고 나서 저를 이제 픽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저도 노래 스타일이 제가 노래하는 그런 스타일이랑 네. 비슷했기 때문에 네. 그래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3년 계약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네. 지금 노래 스타일 얘기하셨는데 그 가창력 이거 되게 칭찬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비결. 저희 어머니가 노래 잘하세요. 아, 유전이다. 네. 예. 정말로. 네. 뭐 어떤 따로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타고난 거가요? 연습을 하면 물론 잘 하겠지만 네. 타고난 사람이 연습하는 걸 못 이긴다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네, 재능이 특히나 중요하죠. 예체능 쪽은 예. 타고난 자를 이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맞아요. 엄마가 노래 정말 잘하세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머니도? 혹시 네. 꿈이 뭐 가수거나 이런 건 아니셨고? 엄마는 심지어 체육 전공이세요. 아. 네, 엄마는 체육 전공이고 예, 예. 이제 저는 정말 아기 때부터 예.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 항상 LP로 집에 음악이 이렇게 쫙 깔려서 네. 나오고 항상 음악 가까이 살으셨네요. 네, 그죠? 어릴 저는 때부터. 피아노를 4살 때부터 배웠고 아. 그러니까 그런 약간 조기 교육이 되게 네, 잘 네, 돼 있었던 네, 것 네. 같아요. 어떤 재능이나 환경이나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원치 않게 예. 좀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았고 맞아요. 네. 그럼 피아노 지금 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곡 뭐 이런 것도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디에이드 노래들 보면은 대부분 자작곡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네.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나태해져가지고 반성하고 있는데 예.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럼 뭐 처음에는 자작곡을 많이 하다가 그 이후에 곡을 받아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 특별한 정말 이유라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정말 나태해졌다는 이유가 나태해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예전에는 정말 뭐 하다가도 이거 좋은데 네. 소재 좋은데 네. 이걸 꼭 한번 써볼까 네. 이런 아이디어도 번뜩이고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술 먹다가도 집에 가서 막 쓰고 그랬어. 예. 근데 요즘에는 소재 좋은데 그럼 작곡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야 이거 소재 좋다. 이걸로 써봐.
이렇게 약간 떠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내가 한번 해보려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굳이, 그렇게, 네, 굳이 귀찮게. 맞아, 좋은 곡만 나오면 뭐 되는 거 그쵸.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막 팬분들도 언니 곡 좀 써요, 네. 누나 곡 좀 쓰세요 하는데 반성하고 있지만 네. 이게 이렇게 습관이 또 되어버려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뭐 이렇게 작사나 작곡 한창 할 때 그러면 그런 노래들 뭐 만들 때 보통 본인의 경험담을 녹여서 만드나요? 보통 작곡가나 작사가들은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다은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저는 진짜 반반인 것 같습니다. 녹여서 나온 곡 네. 한 3곡, 안 네. 녹여서 나온 곡 한 3-4곡 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험한 게 아니라면은 그런 소스들은 다 어디서 돼요? 뭐 책, 영화 뭐 이런 거에서나요?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 소스를 주면 아. 그거 좋겠다 아. 하고 그냥 바로 써요. 아, 저는 곡 쓰는 시간 진짜 빠른 편이거든요. 예. 저는 뭐 작사나 작곡 둘 다요? 한 번에 해요. 아. 한 번에. 저는 한 번에 하는 타입이고 예. 균현이 오빠는 되게 오래 붙잡고 있는 타입이고 다작하는 타입이고 네. 저는 한 번에 그냥 뚝딱 그냥 한 곡 딱 쓰는 타입이고 네. 네. 우리 김균현 방금 네. 말씀하셨던 우리 같은 멤버하고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쵸. 이제 어쿠스틱 콜라보란 팀을 떠나서 네. 새로 이제 디에이드라는 이름으로 네. 저희 둘이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서로가 되게 잘 맞았어요. 네. 성격도 되게 잘 맞고 네. 음악 세계관 이런 것도 되게 잘 맞고 해서 뭔가 회사를 나와도 이 사람과 함께 음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그러면 우리 따로 한번 팀을 만들어 볼까? 네, 이런 이야기를 둘이서 하게 해볼까? 되었죠. 네. 그 안다은 씨의 커리어를 좀 보면은 이제 OST에 특히 좀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 물론- 참여했던 네. 연애의 발견 OST가 네. 정말 가장 그쵸. 큰 곡을 세운 것 같은데 네. 네. 그 OST 이후로 조금 많은 문의가 들어왔고 네. 그 계기로 이제 네. 줄줄이 네. 감사하게도 네. OST로 좀 이름을 알리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그 노래는 안다은 씨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또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제 개인적인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입니다. 명곡은 누가 불러도 명곡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는 그 초대 손님의 신청곡을 이제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다은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안다은 씨 노래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노래를 좀 선곡을 했습니다. 드라마 연애의 발견 OST 중 하나인데요. 너무 보고 싶어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 이별을 하고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너 없는 하루를 살아보고 너 없는 채로 잠들어 본다 잊을 수 있다고 다짐을 해보고 다 잊은 척 웃어도 보고 별일 아닌 듯 혼자 영화도 보고 너의 빈자리 채워본다 가끔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면 나 하루 종일 너를 찾아 헤매보고 손잡고 걷던 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혹시 네가 올까 가슴 설레본다
혼자 취해도 보고 널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어 비틀거리며 너를 또 찾아 헤매고 나란히 걷던 이 길에 나만 혼자 남아 눈물 삼키면서 너를 기다린다 날 그토록 사랑해주던 너란 사람은 어디까지 간 거니 너무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어 오늘따라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술에 취한 채 추억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너를 기다린다 다시 너를 기다린다 네, 안다은 씨가 부른 너무 보고 싶어 듣고 왔습니다. 이제 네, 정말 좋은 곡인데요. 네,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본인의 노래들 중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더 들었으면, 좀 더 사랑해줬으면 하는 곡 한 3곡 정도만 추천해 주실래요? 제 곡 조금 안 알려진 곡들 중에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 이제 발매 순으로 네. 최신곡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안녕히 늦어서 미안해. 안녕히 늦어서 미안해. 네. 그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라는 그 프로젝트 앨범의 OST였는데요. 네, 이 곡은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부르는 내내 약간 몰입이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라이브를 한 무대에서 한 적이 한 번인가 2번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희소성이 있지 않나. 이 안녕은 만났을 때 안녕인가요? 헤어질 때 안녕인가요? 헤어졌을 때 안녕이. 헤어졌을 때 안녕. 네. 그 안녕이 늦어서 미안해. 나쁜 애인 거죠? 잔인하네요. 예. 네. 안녕히 늦어서 미안해. 오늘은 널 보내줘야 될 것 같아. 넌 좋은 사람이야. 나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가사는 정말 별로네요. 두 번째 곡은요. 잔인합니다. 아, 예. 만약에나. 네. 이 곡은 이제 저희 팀 김균현 씨 작곡에 네. 이제 저 그 그룹의 치즈라는 그룹의 달총 씨 작사인데요. 딱 김균현이 작곡한 느낌 나고 임혜경 씨가 작사한 느낌이 딱 나는 그런 곡이에요. 그 치즈가 작사한 네, 느낌. 굉장히 언니만의 그런 섬세한 네. 뭐랄까요, 언니만의 그 작사법, 화법이 네, 있어요. 네. 저도 저만의 그 화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언니는 언니만의 화법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사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나 예.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네 곁을 맴도는 나 무너질 것 같아서 이런 딱 그 가사를 보는 순간 네. 오빠가 저한테 이거 누가 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달총이 같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딱 들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노래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만약에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곡. 가끔씩은 내 생각하니. 네. 이거는 트래블링 위즈라고 네.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찍은 적이 있었어요. 같이 가서 그 지역에서 놀고 막 기타 치고 작곡하고 막 그러는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만드는 곡이었거든요. 되게 자연 풍경에서 바람 불면 뭐
이렇게 날리는 이런 풍경 보면서 쓴 그런 곡이었습니다. 안영민 작곡가님 곡이었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살짝 들으셨는데 이거 한번 음원 찾아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규 2집 이제 발매 예정이잖아요. 네. 올 겨울인가요? 네. 네. 이것도 이제 그러면 좀 편한 음악 이런 거 위주로 돼 있나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그렇습니다. 광범위한 사랑일 네.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타이틀곡도 네. 굉장히 뭔가 네. 하나에 국한되지 않게 뭔가 뭐랄까 주제를 사랑이라는 거에 되게, 네. 되게 좁은 범위이지 않게 네. 최대한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만 네. 사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을 그렇죠. 이야기하시려고 뭐 형제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웃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인터뷰가 다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이나 공연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자주 보고 싶은데 네.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저희는 디에이드로서는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최근에 저희가 에이드뮤직 저희 그 기획사가 1인 기획사인데 네. 신인 여자 가수를 한 명 데려왔어요. 아, 이세연이라고. 이세연이란 가수. 이세연. 이세연. 네. 이세연이라고 신인 가수를 데려왔고 가장 최근에 앨범이 또 나왔어요. 아, 이세연이란 가수의 네. 앨범이요? 네. 네. 이제 싱글 앨범이 2장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아이를 저희가 서포트 해주는데 네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들으면서 이제 안다은 씨 보내드릴 건데 다은 씨가 이번엔 직접 추천한 곡, 선곡한 곡이 있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네. 알았더라면이라는 노래예요. 네. 이유는요? 이 곡은 저희가 디에이드로 이제 새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낸 곡이에요. 알았더라면. 네. 이 곡을 낼 때 네. 되게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처음에 내기로 했던 그 날짜에 맞춰서 못 냈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 정말 많이 하다가 네. 어쨌든 저희는 전에 이제 팬분들한테 공지를 다 많이 기다리셨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 정말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 무료로라도 공짜로라도 배포하자. 라는 생각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 노래. 네. 유튜브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랬던 곡이 이제 이 알았더라면이라는 곡이었고요. 네. 그렇게 저희의 사실상 첫 곡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발매된 첫 곡은 아니지만, 네. 저희의 마음속에 가장 뭘까요? 첫 자식 같은, 네. 네. 그리고 저희의 디에이드의 정체성 같은 네. 그런 곡이죠. 그래서 가장 마음이 가장 많이 쓰이고 네. 가장 좋아하는 애착이 가는 그런 곡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노래 제가 이제 가끔 힘들 때 이제 찾아서 듣거든요. 다은 씨도 그러면 이때가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나요? 저보다는 균현이 오빠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은 균현이 오빠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네. 오빠가 이 곡을 작사 작곡할 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럴 때 듣는데 예. 이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노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예, 그 디에이드 알았더라면 들려드리면서 제이비 인터뷰 바로 그 사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다은 씨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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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잠에서 깨었는데 창문 두드리는 바람에 잠 못 이루다가 생각한다. 어떤 마음에 대해서 숨이 턱에 차게 걸어도
나가지 못해 헤매일 때에 고단한 등을 쓸어내리는 그 다정하고도 다정한 산다는 게 내게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버겁고 누구나 막막하다고. 산다는 게 온전히 모진 것은 아니라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 이룰 때가 마땅히 올 거라고. 그 든든하고 든든하기만 한 세상 높은 벽에 부딪혀 텅 빈 두 손 보며 무너질 때에 상처난 손을 어루만지는 그 따뜻하고도 따뜻한 산다는 게 나만 눈물 짓는 건 아니라고. 누구나 다치고 누구나 슬프고 누구나 참고 있다고. 산다는 게 선선히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때로는 혹독하겠지만 모든 건 지나간다고. 나아질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고. 날 다독이고 뒤돌아서서 한숨 짓는 깊고도 깊은 아마도 오래 헤아리지 못할 어떤 산다는 게 이다지 고달픈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살갑게 대하고 쑥스러워 미뤄뒀던 말들 건넸을 텐데 오늘도 참아 전하지 못한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유음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쏜다. 오늘의 문제는 이번 주 JB 초대석에 출연한 가수 안다은 씨가 속한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지금부터 보기 나갑니다. 1번 청귤에이드, 2번 자몽에이드, 3번 디에이드, 4번 파워에이드입니다.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9월 7일 유음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고요. 퀴즈 풀고 시원한 아도 받아가세요.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애절한 가사로 전 국민의 마음을 울린 명곡이죠.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그 짝사랑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죠? 저도 옛날에 짝사랑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좀 낫고 맑고 상쾌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꼭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안녕.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줬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난 매일 꿈을 꾸죠. 함께 얘기 나누는 꿈. 하지만 그 후의 아픔을 그댄 알 수 없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